진짜 신기한 게 입학을 하고 나면 휴학이 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 MBA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내년 초에 3월 달에 입학을 하고 나면 생기는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게 될 고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선 생길 일들 중에 가장 큰 거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는 거겠죠. 수업도 수업인데 원우들 간의 네트워킹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네트워킹은 요새는 대부분이 카카오톡을 활용을 한 네트워킹을 하고 있고, 1학년 신입생들이 모두 있는 방, 그리고 1학년과 2학년 재학생들이 모두 같이 있는 방, 뭐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직무방. 동아리라고 하면은 뭐 테니스 동아리, 골프 동아리, 와인 동아리, 야구 동아리, 축구 동아리, 투자 동아리, 이런 것들이 쫙 있을 거고요. 직무방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속해 있는 산업에 관련된 방, 예를 들어서 광고 마케팅, 광옥마라고 하죠. 저희는 예술과 대체 투자 등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방도 있고,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도 모여있는 그런 방도 있고, 자동차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방, 제약업에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방, 유통업에 관련된 분들이 모여있는 유통 관련된 방도 있고요. 이렇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관심사들이 맞는 분들이 모여있는 그런 네트워킹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카카오톡에 항상 999라고 떠 있을 거예요. 카카오톡이 1000개 이상의 읽지 않은 메시지는 999라고 표시를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999가 찍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이런 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주식 리딩 카톡방도 아니고 항상 999라고 다들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고, 그런 카톡을 읽기 위해서 되게 시간도 많이 쓰고, 그리고 뭐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거기에 쌓여있는 카톡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보면서 뭔가 네트워킹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온라인 네트워크는 사실 뭐 링크드인이라든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본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유료 상품들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인사이트나 정보나 이런 네트워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많은데, 결국에는 네트워크라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실제로 알고 그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받을 게 있고, 나도 그분들께 도움을 줄 게 있어야만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제대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데, 11월 달부터는 뭐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하고, 그것도 교수님들의 수업 방식 그리고 학교의 수업 방침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교수님별로 교실의 몇 퍼센트 이하의 인원들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런 네트워크들이 시작이 될 거고, 주말 특강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와인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소믈리에들을 모셔놓고 특강을 배운다든지, 예술품 관련된 그런 동아리 활동 중에는 그 도슨트 분들의 미술품 리딩 같은 것들을 함께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오프라인에서의 네트워킹이 되게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물론 운동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뭐 스킨스쿠버를 실제로 배우러 간다거나, 축구장에 모여가지고 축구를 한다거나, 뭐 야구 테니스를 직접 즐긴다거나, 이런 이벤트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엄청 바빠지실 거예요. 엄청 바빠지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 같은 유부남, 가정이 있는 분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이벤트들을 다 참여할 수도 있죠. 근데 참여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퇴근하고 집에서 애기들을 좀 봐야 되고, 주말에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데, 그 시간에 학교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에 난 갈래라고 하면은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율을 그때그때 하셔야 되고, 온라인 네트워킹을 위해서 카톡방이 엄청 활성화될 거고, 오프라인 네트워킹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많은 일들이 생길 거다. 근데 이거는 각자가 경중을 따져서 잘 판단을 하셔서 참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학교에 수업을 배우러 왔으니까 수업에 충실해야 되는 건 디폴트고, 내가 와인을 좋아해, 와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어 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시간을 많이 써야겠죠. 그러면 우리의 시간은 제한적이니까 그 와인 말고 뭐 테니스, 골프 이런 데에다가 시간을 쓰기는 좀 눈치가 보이겠죠, 집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기가 잘 트레이드오프를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는 카톡 활동도 엄청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오프라인 미팅도 많이 나갔었습니다. 근데 물론 당시의 환경과 지금의 상황이 좀 다른 것도 있고요. 당시에는 2시까지 술 먹었던 기억도 있고 하니까 지금보다는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기에 상황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위드 코로나 하면은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점점 풀어주겠죠? 그러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다들 백신도 맞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또 백신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가이드를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네트워크도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피로도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지금은 999가 떠 있는 거를 제가 좀 성격상 못 보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냥 내용을 안 읽더라도 읽었다는 표시, 읽었다고 다 지워버리는 식으로 하긴 하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 카카오톡 온라인 네트워킹을 계속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제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그분들은 이 온라인 네트워킹을 정말 잘하시는, 정말 진심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이제 잘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저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약간 카카오톡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네트워킹을 조금 내려놓은 상태고, 아마 여러분들도 1학년, 1학기 정도는 아마 정신없이 네트워킹 하실 수 있고, 그래서 뭐 점심을 같이 먹자라는 식으로 모인다거나 하실 수 있죠. 근데 이게 여름방학 지나서 2학기까지 그렇게 쭉 끌고 가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휴학에 대한 거예요. 휴학. 그 휴학을 고민하고 저한테도 휴학을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내가 기대했던 MBA 생활은 이런 건 아니었어 라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도 휴학을 제 친구들도 꽤 했었었고, 그리고 제 학교 이제 동생들도 휴학을 했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이번에 휴학을 한 동생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MBA 생활 자체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다, 내가 기대했던 거랑 다르다, 여기에서 기대는 학교 수업 내용이 기대가 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네트워킹이 그 기대가 될 수도 있고, 수업 말고 그 외적인 다양한 활동들, 이런 게 그 기대일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코로나 때문이 됐든 아니면 학교 수업의 퀄리티 자체가 마음에 안 들든 어쨌든 그런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내가 여기에다 한 1,000만 원 내고 다니는데 이런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돈과 노력과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스탑 하는 거죠. 휴학을 하고 내가 정말 여기에 남은 시간을 더 쏟아야 하는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스톱할 건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휴학이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사실 MBA를 지원해서 들어왔다라는 거는 내가 내 생활, 내 시간을 보통으로는 쓰지 않는다라는 소리거든요. 열심히 하는 분들이 들어오세요. 그냥 뭐 출퇴근 반복하고 내가 내 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분들은 별로 MBA 지원 안 하시고, 내가 지금 이걸 하는데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더 점프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내가 내 사업을 벌렸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분들이 MBA를 들어오시는데, 이 분들이 기존의 스탠스로 학교 생활과 회사 생활을 병행하는 경우에 번아웃 옵니다. 엄청 피곤해요. 왜냐하면 수업 시작이 7시고 수업이 끝나면 10시인데, 특히나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3개에서 4개 수업을 들으면 퇴근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는 저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 5일 중에 3, 4일 정도가 저녁이 없어요. 특히나 또 이제 위드 코로나하고 네트워킹이 시작이 되면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이제 정말 하루에 한 서너 시간도 못 자고 회사 생활을 해야 되는 수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체력적으로 그걸 못 버텨요. 그리고 본인이 자기 일을 되게 열심히 했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일이 조금은 허술해지는 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걸 못 참으면 어떻게 하냐?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학교를 좀 쉬겠다, 이런 결정들을 내리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 분들도 있죠. 지금 얼마 전에 휴학 마지막 데드라인이었어 가지고 휴학을 했다라는 분도 제가 만났었고, 상황을 다 이해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건강인데,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일에 대한 부담, 업무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도 다 맞는데, 그것도 그건데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이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체적인 건강. 맨날 밤에 술 먹고 돌아다니면은 힘들잖아요. 체력이 너무 힘들어요. 머리도 띵하고 막 잠도 모자라고 간도 좀 무겁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신적인 문제도 그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고 내가 체력적으로 딸리기 때문에 생기는 정신적 건강 스트레스 문제도 있고, 다 잘하고 싶은 그런 부담, 압박감 때문에 정신이 피폐해지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정말 스탑하고 좀 쉬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사실 휴학하는 분들의 케이스는 다 달라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게 휴학인 경우가 많아서, 제3자가 휴학하지 말고 더 다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입학을 해서 기대와 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생길 경우에는 그런 휴학이라는 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인 거고, 작년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내 직책이 올라가고 내 롤이 확대되면은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레벨에 맞는 사람들은 어떤 일은 더 해야 되고 어떤 일은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와중에 회사에서 너 일 잘하니까 TFT 하나 더 해 라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맡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원래 하던 일에 다른 일들이 계속 더 얹어지는 시기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더 성장하기도 하지만, 내 한정되어 있는 시간을 잘 쪼개서 활용하는 방법을 미리 익히지 못했다거나, 아니 익혔지만 이 정도의 강도는 아니었어, 이런 경우에는 아예 리소스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트레이닝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MBA 다니는 이런 기간에 여러 가지 생기는 여러 가지 부담들 있고 내 제한된 시간, 돈과 시간과 에너지라는 내 제한된 그 자원을 어떻게 쪼개서 쓰는지를 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좀 트레이닝 받는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정신적인 건강이나 신체적인 건강을 상해 가면서 꾸역꾸역 다닐 필요는 절대 없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좀 약간 트레이닝을 받는다라는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좀 트레이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했던 그 자소서 시간과 면접과 그리고 추천서 받았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빨리 끝내고 빨리 졸업하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많은 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좀 섞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입학을 해야 이런 것들도 경험을 하니까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입학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되고 싶은 대로 되실 거예요. 직장인TV 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